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과학인 이정모 시즌 1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심층 탐구 천동설은 과학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걸 형제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두 사람으로,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동력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처럼 갈릴레오 갈릴레이 형제가 아닌가 했는데, 갈릴레오가 이름이고 갈릴레이가 성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누구나 다 한 번쯤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이론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정모 관장님을 모시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천동설과 지동설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관장님은 처음에 언제 하셨어요? 그 어릴 때부터 알았죠. 근데 갈릴레오야, 갈릴레이야 그랬는데 예. 우리는 보통 갈릴레오라고 쓰면 다 편집자가 갈릴레오로 바꿔줘요. 왜냐면 예. 갈릴레오 성이니까. 그렇죠. 어른한테 이름 부르면 돼. 성을 하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 다 갈릴레오라고 책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를 다 쓸 게 아니라면 예. 왜 그러냐면 갈릴레오 갈릴레는 너무나 훌륭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친근감을 가져요. 친근감의 뜻으로, 그러니까 존경의 뜻으로 친근하게 갈릴레오라고 부릅니다. 갈릴레이가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거군요. 이름을 부릅니다. 예. 친근하게. 근데 우리 또 동방예의지국이라 차마 이름을 못 부르고 예. 이렇게 그거 못하고 저거 황희정승 해야지. 그게 뭐 하면 안 되잖아요. 황희 씨 이름은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갈릴레오 하는데 그 저는 한때는 갈릴레오라고 해야 된다 우리도 막 주장했는데 요즘 안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갈릴레오가 훨씬 편하구나. 그 뭐 이따가 책 소개도 하겠지만 책 제목도 갈릴레오로 하는 제목도 있고 갈릴레이로 하는 제목도 있더라고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갈릴레오가 1564년에 태어나서 1642년,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78살을 78세까지 네. 산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긴 수명 아닌가요? 장수했는데 그 당시도 아마 평균 수명이 한 40살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40살의 평균 수명이 뭐냐면 어릴 때 유아 사망이 워낙 많았어요. 예. 유아 사망 많았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은 좀 예. 늦게까지 좀 풍족하고 그러면 상태 좋으면 뭐 요즘처럼까지 뭐 80살 다 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50살, 60살, 70살 여기까지 꽤 적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갈릴레이 그냥 네. 그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갈릴레오 하면 딱 떠오르는 얘기가 종교 재판 그 당시에 재판을 받고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얘기하는 게 사실인가요? 그 나중에 나도 좀 책을 봤더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갈릴레오가 종교 제품 맞고 나와가지고요. 예.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금 된다고 나오는 판인데 그 와중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그러겠어요. 속으로 마음은 품을 수 있을정정 감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래도 어차피 지구는 도는 게 사실이니까 예. 그걸 우리의 입으로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데 갈릴레오의 입을 통해서 했어야 근사해 보이고 권위가 들어가니까 갈릴레오가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그 과학 격언인들이 있는데 그게 많은 것들이 이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야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언명을 다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안 한 거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뭐 우리가 꿀벌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인슈타인 얘기했다. 아인슈타인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는데 우리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했어야지 믿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사실 뭐 물리학자지 그 사람이 무슨 생태학자도 아닌데 생태학자도 아닌 사람이 말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거기에다 가치를 둘 편인 건 아니잖아요. 권위를 빌려서 그 말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또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대요. 그게 뭐냐 자기가 해놓고 이거 권위를 실으려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했다는 거죠. 비슷한 게 뭐냐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하면 다 제우스의 자식들이야. 그 시골에 있는 사람. 남들이 보면 제우스는 맨날 바람을 펴야 되는데 왜냐면 저 시골에 마을에 신이 있는데 너네 신은 뭐야? 별게 없어 보이네. 그렇잖아요. 야 그게 사실은 우리 제우스가 바람 펴서 난 사람이 우리 마을의 우두머리였어.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 혈통이 그
권위가 있는 혈통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권위를 빌려오는 거죠. 권위를 빌려오기 위해서 누가 한 말이야, 갈릴레가 한 말이야,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야, 제우스의 우리 자식이야, 아리스토텔레스 하신 말씀이야, 그거 한 거죠. 대표적인 게 악법도 법이다. 이것도 그 지금 추정하건대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뭐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약간 헷갈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천동설은 이제 지구가 고정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성이나 별 이런 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렇죠. 하늘이 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그렇죠. 것들이 돈다. 그 지구 중심설인 거죠. 지구는 가오를 갖고 딱 가운데 버티고 있는 딱 겁니다. 버티고 있고 딴 게 돈다. 예. 그리고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 이런 거죠. 지구가 움직이려니까 지구는 누굴 도냐? 태양 중심을 돈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동설, 천동설과 지동설. 이제 천동설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이제 지동설이 나온 거죠. 그 좀 관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PPT. 근데 이한기 기자님은 네. 천동설이 맞는 것 같아요? 지동설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구는 도니까 일단 그 지구가 멈춰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그냥 뭐 다 같이 도는 거 아니에요? 우주라는 게? 꼬마들에게 물어봐요. 야,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그러면 쳐다봐요. 관장님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동설이 맞죠? 야, 지동설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 애들 1초도 고민하고 얘기해요.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책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3초쯤 고민해요. 아이 뭐 우리 선생님도 자기 선생님에게 배웠겠죠. 그 책 쓴 사람도 다른 책에서 봤겠죠요.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야 저기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네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우리 지구가 자전한다고 느끼나요?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자전 공전도 못 느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아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건 다 지구 도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왜 저기 정동진 가잖아요. 11월 31일 날. 11월 31일 날 딱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면 청춘 남녀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야 우리 새해도 뜨거운 사랑하자. 막 말했더니 없어요. 정동진의 12월 31일 가면요 딱 두 부류입니다. 예비 중상가 부모님. 그다음에 예비 고상가 부모님. 그래서 얼굴에 투지가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소원을 빌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러니까 천동설은 과학일까 하는 이 주제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정동진에 가서 가면 가지 마세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추위를 피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해가 딱 보이잖아요. 해가 보이는 순간 모든 분들이 소리를 칩니다. 왜 슬라이드가 딱 나와야 될 시간인데 천동설 과학일까 다 보였어요 슬라이드가 왜 태양이 보이면 모든 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영이야 철수야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네가 왜 특목고에 가야 되는지 네가 수학을 열심히 했는지 이런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게 모든 부모님들이 영이야 철수야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라라고 이야기하지 어떤 부모님도 철수야 영이야 지금 지평선이 동쪽을 향해 기울고 있는 게 느껴지니라고 말해서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완전 다른 거잖아요. 태양이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느끼고 말하는 거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보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이 떠오른다가 아니라 지구의 지평선이 동쪽을 향해서 기울고 있다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 태양이 떠오른다고 천동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로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는 느끼고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말한 거 완전 천동설주의자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동설주의의 우두머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이에요. 자, 황희정승하고 이제 중학생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 황희정승이. 중학생이 훨씬 중학생이 많이 더 많이. 황희정승의 지금 중학생이요? 그렇죠. 뉴질랜드 어딘지 알았을까요? 황희정승이요? 맹글로브 숲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중학생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230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우리와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갖고 그렇죠. 우리가 훨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전 세계에서 매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전공하고 박사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전공 박사들이 수백 명씩 배출되고 있어요. 아는 거는 우리 택도 없는 분인데 왜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몰려온 거냐면 그의 생각하는 방법, 논리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대학에서 뭘 전공하지 상관없이
첫 번째 개론 시간은 다 아리스토텔레스 등장해요. 그렇죠. 다 모든 학문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학문의 조상이야라고 이야기한단 음. 말이에요. 자꾸 그의 권위를 빌고 싶은 거죠. 왜? 그의 사고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주의 우두머리라면 예. 아무렇게나 대충 천동설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시작점이 바로 사원소설입니다. 물, 불, 공기, 흑이에요. 사원소설. 네 개의 원소로 예. 이 세상은 이루어졌다. 예.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물불 공기요, 뭐 책상도 물불 공기요 흙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류력을 발견한 뉴턴이 예. 그러니까 만류력도 발견하고 위보도 발명했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잠깐 짧아요. 음. 짧고 평생 뭐로 살다 죽었냐면 연금술사로 살다 죽어요. 아. 왜냐면 납도 물불 공기역으로 돼 있어. 예. 금도 물불 공기역으로 돼 있어. 네 개의 원소로 돼 있으니까 야 납에 있는 물불 공기역의 비율만 살짝 바꾸면 금을 만들 수 있겠네. 이 꿈을 꾼 거죠. 연금술을 한 겁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왜? 만물이 물불 공기역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술에 성공한 사람은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밖에 없어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래서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원소는 물불 공격 4가지가 아니라 저 주결편 118개가 있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땐 104가지였어요. 예. 사실은 우주에는 9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근데 어쨌든 4가지 원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 4가지 원소에는 위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공기의 자리는 위쪽이에요. 왜냐면 예. 풍선타기 위로 가니까 예. 공기와 물 누가 위냐. 예. 사고 실험해야 되는 거죠. 풍선을 가지고 물속에 아무리 갖고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뜨죠. 뜨잖아요. 부력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말은 필요 없는데 부력 때문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은 풍선은 자기가 위쪽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손만 딱 놓으면 위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풍선 위에 올라가냐면 공기의 자리는 물보다 위니까 위 쫓아가는 거죠. 예. 저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이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흰 구름이요. 기체? 어렵습니다. 이게 액체? 액체예요. 액체인가요? 액체예요. 기체 수증기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 주전자에 물을 담고서 막 끓이잖아요. 예. 하얀 김 나오죠. 예. 하얀 김은 수증기가 아니에요. 음. 그 물이에요, 물의 김. 원래 수증기 뭐냐면 주전자 주둥이에 한 2cm 정도 투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수증기, 기체인 수증기가 있는 거예요, 투명하게. 근데 그게 그새 식어가지고 하얀 아주 작은 물이 입자가 된 게 김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흰 구름은 액체인지 알고 있었어요. 봐서 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야 구름이 왜 비가 돼서 얘기했어? 저 구름은 물이야. 물의 자리는 공기보다 아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비가 타서 내린 거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엄청난 사유의 힘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또 불을 피워두면 또 불은 항상 위로만 올라가잖아요. 예. 아까 불의 자리는 저 위인가 보다 또 합니다. 나머지 하나가 이제 흙의 자리예요. 흙의 자리가 위일까 아래일까인 거죠. 흙의 자리는 그러니까 저건 사실 쉬워요. 흙탕물 놔두고 가만 놔두면 흙이 가라앉잖아요. 예. 또 호수에다가 이제 배를 띄워 하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흙의 자리가 저 위쪽이라면 예. 우리가 던진 돌은 하염없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돌은 어느 순간 멈췄었다가 공기를 뚫고 호수를 뚫고 호수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예. 아리스토텔은 왜 그러냐? 흙의 자리가 아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물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층위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아래에 흙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공기가 있고 불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예요. 땅 위에 물이 있고 그 예. 공기가 있고 저기 별처럼 뜨거운 불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는 가장 완벽해야 되는 입체예요. 음. 근데 입체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뭐 정팔면체, 정십인체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장 완벽한 입체는 공이에요. 왜 공은 중심만 지나가야 하면 무수히 많은 대칭면과 대칭선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완벽한 입체가 공이야.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는 공처럼 생겨야 돼.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위고 어디가 가장 아래일까? 그러니까 우주를 양파처럼 깐다 생각하면 표면이 가장 위인 거예요.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표면이 가장 위야. 그럼 표면이 가장 위면 어디가 가장 아래겠어요? 땅 한 가운데. 그렇죠. 중심이 한 가운데겠죠. 핵. 그러니까 공이 우주인데 공에서 가장 위가 표면이라면 그렇죠. 가장 아래는 중심이 돼야 예, 되잖아요. 정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왜 공처럼 생긴 우주에서 가장 중심에 지구, 흙, 어스가 있고
아,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공기가 있고 그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동심구, 여러 개 이제 구가 있는데 수점점 투명한 공들이 있는데 마지막 공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천동설 우주관을 보면 한 가운데 예, 남슬라데 보면 이렇게 한 가운데 지구 있고 예. 달 있고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있어요. 천왕성, 항성 없었어요. 왜? 망원경이 없어서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공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저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을 관찰합니다. 저기 화성이거든요. 예. 화성이 앞으로 쭉 가다가 멈춰서 뒤로 와요. 예.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랬냐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평선에 보면 화성은 앞으로만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뒤로 가다 앞으로 가지?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못 본 척해요. 나 설명하지 못하겠어. 나 못 본 척할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화성을 봤더니 화성이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윽박질러요. 예. 여보게 이서방, 뭐 화성이 발이 달렸나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기 말도 안 돼. 쫓아내버려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고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는 기가 막힌 장치를 붙이는데요. 바로 주전원이란 겁니다. 예. 주전원이 뭐냐면 화성이 지구 주변을 도는데 예. 지구 주변 궤도 위에 중심을 둔 작은 원을 돌면서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화성이 지구를 돌면서 가니까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화성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걸 좀 보여준다는 거죠. 기가 막힌 그러네요. 장치죠. 저 원을 하나 붙였죠. 어차피 원 운동을 하잖아요. 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 운동을 한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체계에 흠집을 주지 않으면서 화성의 역행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장치죠.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다른 장치를 붙이고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장치를 붙여요. 천동설 우주는 점점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바로 이 사람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할 때까지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죽습니다.